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7년 제2회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담의 목표 설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1번, 2번, 4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3번에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목표 설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 22번 다음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어 직장을 떠난 40대 후반의 남성 전혀 눈 마주침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감 호소하고 있다.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될 거예요. 3번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이 아닌 거는 진로 수첩이라는 거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내담자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작된 책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모두 맞고 4번에 진로 교육 훈련 개혁 개발하기 위해 상담 도구를 제공한다. 이거는 4번은 말이 안 돼요. 4번에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6개 생각하는 모자 흑백, 정록, 청황 6개 있다고 했었죠.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단편적으로 외워두시고요. 5번에 직업 상담의 과정을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의 단계로 구분한 학자는 크라이티스예요. 포괄적 직업 상담 해서 크라이티스가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는데 진단, 그리고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를 명료화 또는 해석으로 명료화 또는 해석 이걸로 묶어서 이렇게 2단계로 봅니다. 다시 한번 1단계 진단, 그리고 2단계 명료화 해석, 그리고 3단계 문제 해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관식에서도 출제되어진 바가 있는데 진단은 내담자의 진로 문제 진단을 위해 심리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한 자료가 수집된다. 내담자의 진로 문제 진단을 위해 심리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한 자료가 수집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명료화 또는 해석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여 대안을 탐색한다. 다시 한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여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 해결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포괄적 직업상담의 3단계 과정이 모두 주관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6번 진로 개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한한 집단 진로 상담에 대한 집단 진로 상담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사전조사를 통해 책임 의식이 있는
책임의식이 있는 학생들로 선발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어야죠. 집단 진로 상담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와버리면,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이고요. 참여하는 학생은 목표와 기대와 도구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차 고려해야죠. 이렇게. 3번에 집단의 역동성은 문제를 복잡하게 무시하는 거죠. 집단의 역동성 인정해야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다양한 정보 수집과 경험에 참여한 학생들 진로 발전 이질적이다? 아니요. 서로 수준이 비슷할수록 비슷해야지만 더 좋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1번이 정답이네요. 7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심리 검사를 사용할 때 활동 원칙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검사 결과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좋죠?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평가적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평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평가적인 언어라는 말투, 언어라는 거는 검사가 아주 좋게 나왔네요. 당신이 아주 기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적인 언어인데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3번, 4번도 모두 맞고요. 8번. 효율적인 직업 정보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정보의 정확성 당연하겠죠. 2번에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 그렇죠. 대상 연령의 구분 없는 보편적 용어 대상 연령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 연령의 구분은 보편적 언어의 사용 이건 틀린 것이다. 9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번에 역전 기법이라는 거는 얘는 형태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에 맞는 상담 기법이에요. 형태주의 게슈탈트 상담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 했었잖아요. 형태주의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기법 과감 반역자 빈대 숙지금 이렇게 과감 반역자 과장하기 감정에 머무르기 반대로 하기 이 역전 기법이라는 것이 반대로 하기예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 그리고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빈 의자 기법 대화 실험 숙제 직면 꿈작업 이렇게 했었죠. 과감 반역자 빈대 숙지꿈 이렇게 했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불안 감소 기법으로 체금반 홍염 주자 체계적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홍수법 그리고 혐오 치료 주장 훈련 자기 표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상표 제도 강변 사행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되지만 역전 기법은 형태주의 기법에 해당된다. 외워놓으면 쉽게 할 수 있죠. 10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진전 강요 수차례 했었다. 진전 강요 훈련 및 평가가 아니라 요약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11번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은 특성 요인 상담이에요. 특성 요인 상담은 지시적 상담 기법으로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과는 반대의 개념을 띈다. 그래서 1번에 내담자가 잠재적인 모든 개성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거는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상담 기법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얘는 내담자 중심이에요. 내담자 중심이다. 나머지 것들이 특성 요인 중심 상담에 해당되니까 특성 요인 상담 목표 나머지 해당되니까 알아두시고요. 12번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와 은유 사용하기는 무엇을 위한 기법인가 했는데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은 9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주관식에서 이 9개 기법 중에 6개 쓰는 거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요. 가의 전분저, 그 다음에 근외 반변 이렇게 했었죠. 가의 전분저, 근외 반변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는 가정 사용하기, 의는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다시 한번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가의 전분저, 근해 반변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 중에서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와 은유 사용하기는 무엇을 위한 기법인가? 가의 전분적 근해 반변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와 은유 사용하기는 무엇을 위한 기법인가 했으면 이게 저항감 다루기인데 주관식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저항감 다루기와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그리고 반성의 장 마련하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나왔었는데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저항감 다루기는 무엇을 위한 기법인가, 저항감 다루기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와 은유 사용하기는 저항감을 다루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3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데 역시 주관식에 나왔었어요. 첫 번째가 경험에 의한 개방, 두 번째 내적 기준에 의한 평가,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한 신뢰, 네 번째가 지속적인 성장의 의지. 다시 한번 경험의 개방, 내적 기준에 의한 평가, 자신에 대한 신뢰, 지속적 성장에 대한 의지. 이렇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 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
경례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 나이에 애가 8이에요. 더 이상 충분히 어떻게 기능하겠어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의 개방, 내적 기준에 위한 평가, 자신에 대한 신뢰,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지 이렇게 해두시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내적 기준, 경험의 개방적,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의식이다. 이거는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예요.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네요. 4번이 틀렸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4가지를 알아두시고 주관식에 출제된 바 있었다. 14번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고백 단계, 명료화 단계, 교육 단계, 변형 단계. 2번이 정답이에요. 이 단계에 따른 또 내용들이 있는데 뭐 객관식으로도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2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15번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상호 역할 관계 사정 했었죠. 질동생이죠.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그래서 전에는 시험 문제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죠.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는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들을 나열하고 그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고 내담자의 가치를 이용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도 찾아내고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가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 나열하고, 두 번째, 각각의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고,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고, 네 번째,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다. 16번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했는데 역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주관식에도 출제되어 붙인 바 있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총 1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죠.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구체성, 가정된 불가피성, 가정된 불가능이죠. 불가피가 아니라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그 다음에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무력감, 비난하기,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의 부족. 다시 한번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무력감, 비난하기,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자기 인식의 부족.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게 요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강박적 사고, 뭐 양면적 사고도 가끔 나오죠. 잘 나오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기 인식의 부족,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이런 거 14개 나와 있으니까 14개 일단 담복가군, 양파, 무비강, 걸고 잘자 이렇게 외워 두시면 이 기법만 쓰는 것도 주관식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담자의 개입 방법 했는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파행적 의사소통에 대한 거 이렇게 뭐 저항에 다시 초점 맞추기, 강박적 사고는 RET 기법 또는 REBT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인과 결과 착오는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다 내용들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시예요. 난 사업을 할까 하는데 그 사업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대요. 이 예시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착오에서 오는 것이고, 이때 논리적 분석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이 구체성의 결여라든지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원인과 결과의 착오에 대한 예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시간 되면은 한 번씩 해볼 텐데, 우리가 걸고 잘자에서 이 자기인식의 부족에 대한 예시는 했었죠.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거,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원인과 결과의 착오다. 이런 거 일단 알아두세요. 또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할게요. 강박적 사고는 우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다. 그래서 나도 의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 나오는 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17번. 형태주의 상담에서 펄스가 제시한 신경증의 층 개인이 자신이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나 주위 환경 기대 역할에 따라 살아가는 단계가 무엇이냐 했는데, 펄스가 제안한 신경증의 층 역시 주관식에도 나왔던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P00 내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상층, 공포층, 곤경층, 내파층 또는 내적 파열층, 그리고 외적 파열층, 피공곤 내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피상층이라는 거는 피상층은 허위층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허위층이라는 건 뭐냐? 진실성이 없이 상투적으로 대하는 거짓된 상태, 진실성이 없이 상투적으로 대하는 거짓된 상태, 이게 피상층 허위층이다. 그 다음에 공포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연기층이라고도 해요. 공포층, 연기층, 이렇게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은요, 외국 서적을 외국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포증은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 기대 역할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 이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공포층이에요. 세 번째가 곤경층이에요. 곤경층 또는 교착 상태에 있다 해서 교착층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착층이라는 거는 자신이 했던 역할 연기를 자각하게 되면서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대해 허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했던 역할 연기를 자각하게 되면서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대해 허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겠죠? 허탈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적 파열층, 내적 파열층 또는 뇌파층, 짧게는 이렇게도 해요. 내적 파열층이니까 뇌파층 줄여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인은 그동안 억압해온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안으로 억제한다. 다시 한번. 개인은 그동안 억압해온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안으로 억제한다. 이게 속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파열층, 그 다음에 폭발층이라고도 해요. 4번과 5번을 맞추기 위해서 내적 파열층, 외적 파열층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폭발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폭발층은 뭐냐면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은 채 외부로 표출한다.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은 채 외부로 표출하게 된다. 외부로, 밖으로 폭발시키는 거죠. 주관식에 나왔던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피공곤 내외. 형태주의 상담에서 펄스가 제시한 신경층의 층중 5개 피공곤 내외, 이렇게 알아두시고 각각의 설명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일단 정답은 공포증이에요. 18번. 상담 시 상담사의 질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이 틀렸어요. 직업 상담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나요?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직업 상담을 해야겠다 결정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업 상담을 왜 하려고 결정했느냐. 이미 결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 우리 아까 내담자의 정보나 행동 이해하는 거에서 가의 전분적 근연변 했었죠? 이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상담사의 질문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9번. 교류 분석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자신이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조 분석이라고 했었어요. 주관식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교류 분석이요. 구조 분석은 무엇이냐.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와 결부시켜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와 결부시켜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2020년도 시험에는 이 세 개, 부모자, 성인자와 어린이자 또는 아동자, 요것만 쓰는 걸로 해서 3점짜리 출제된 바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 또는 의사 교류 분석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보, 교차, 이면 교류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보 교류, 교차 교류, 이면 교류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다음에 라켄 및 개인 분석에 대한 내용은 부적응적이고 비효율적인 라켓 감정과 이를 유발하는 게임을 파악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다시 한번 부적응적 비효율적인 라켓 감정과 이를 유발하는 게임을 파악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활 각본 분석 또는 그냥 각본 분석은 무엇이냐면 내담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자기 제한적 각본 신념을 변화시켜 효율적 신념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다시 한번. 내담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자기 제한적 각본 신념을 변화시켜 효율적 신념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어요. 4개 중에 3개 쓰고 설명하시오. 4개 중에서 3개 정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거. 내담자 1번. 내담자 상담 관계도 사적으로 친밀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2번. 과거 상담사 성적. 말도 안 되고. 내담자의 3번. 내담자 사생활 비밀번호 상담 연결 상담으로 말이 안 돼요. 4번이 정답이겠네. 이런 거 상식적이죠? 깊은 지식이 없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직업 상담하기에 3-4문제는 꼭 나오니까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